피알루사리안과 엘란세라던가 스컬트라, 레디어스랑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다 그런 거 하나 추천. 모든 필러가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이제 안전하긴 한데요. 요즘 필러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필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맨 처음에 필러가 가장 안전한 필러가 나왔던 게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히아루론산 필러,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필러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씩 이제 뭐 좀 오래가게 하거나 좀 단단하게 하거나 바뀐 것 뿐이고, 그 당시에는 한 1년 내에 없어졌거든요. 6개월 내내.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가는 필러를 만들자 그래서 영구 필러, 이제 아테콜이라 그래서 TMMA라고 FDA에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2, 3년 가는 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칼슘 필러, 레디어스라고. 이제 또 유행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아테콜이 너무 오래 가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비슷한 거지만 없어지는 한창 유행했던 반영구 필러들이 있어요. 그 반영구 필러는 지금은 맞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작용이 안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가종, 염증 생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아예 허가가 안 난 상태고, 이제 그 다음에 그쯤에 또 나타난 게 요즘도 하고 있는 이제 엘란세라는, 그 전에 있던 필러랑 틀린 게 뭐냐면은 필러가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없어진 다음에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서 고기를 뭔가 채워놓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한창 많이 하는 게 전형적인 필러는 아니지만 이제 스컬트라, 폴리엘락틱 액시드라고 가루로 만든 그거를 물에 이제 타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콜라겐 생성 자극을 해서 필러만큼은 아니지만 볼륨이 이제 차오르는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필러의 그 히스토리를 쫙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필러 종류에 따라 부작용 증상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각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틀린데요. 히아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혈관을 막아서 괴사가 일어나거나 실명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필러긴 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아니라 좀 물하고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히아루론산 필러가 또 양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흡수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 이제 유가종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컬트라라든가 주베룩 같은 PLLA, 그거는 들어가자마자 물이 거의 다 흡수가 되거든요. 사실 볼륨 효과를 거의 놓기가 힘들어요. 물에 이제 녹아있던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콜라겐 형성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메바처럼 생겼다고 하는 그 대식세포라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에 아주 중요한 세포인데, 이제 우리 몸에 뭔가가 우리 몸께 아닌 게 들어와서 입자가 들어왔는데 잡아먹을 정도의 작은 크기가 되면은 걔네들이 와서 잡아먹어서 없애줘요. 일종의 염증 반응이 굉장히 적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기에 조직이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염증 반응보다 약한 그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양을 너무 많이 넣은 경우. 사실 그 필러는 볼륨을 기대하고 넣는 필러는 아니에요. 약간은 좀 탱탱하게 보이려는 느낌으로 시술을 하는 목적인데, 그거를 이제 꺼진 데다가 볼륨을 채우려고 필러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겠죠. 양이 적더라도 이 눈 밑이라든가 많이 움직이는 부위들은 섬유 조직들이 과생생성해서 오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면역세포가 제일 많은 데가 피부예요. 그 면역세포들이 쫙 깔려 있는데요, 피부 주변에. 이 주사를 피부랑 그래서 너무 가깝게 넣은 경우에는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런 필러들을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놓는 게, 그렇게 놔야 돼요, 보통은. 근데 이제 좀 깊게 놔가지고 근육층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또 이런 결절들, 딱딱하게 조직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육층에는 사실 면역세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혈관이 발달돼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도 공급이 과다하게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 환경이니까
갑자기 과다하게 콜라겐 형성이 심하게 돼서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눈밑이에요. 왜냐하면 눈밑은 피하 지방이 거의 없는 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눈밑 꺼진 데에다가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소량 넣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칫 여기 이제 볼륨을 채우려고 어느 정도 넣었다가는 부작용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엘란세도 콜라겐 형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칼슘 필러는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칼슘 필러들은 거의 레디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칼슘 필러는 그럴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피부에 너무 얕게 넣거나 아까 말씀드린 눈밑이라든가 그런 데들 넣게 되면은 역시 유사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딱딱하게 남아 있어서 그게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거 자체로 유가종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필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부작용 증상이 다른데 그러면 치료법은 좀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를 두고 치료를 해야 되나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주입했던 필러 때문에 그게 남아 있어서 계속 부작용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러가 없어져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병원에서 면역 반응을 줄이는 주사를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고요. 문제는 그 약 효과가 영구적이진 않거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계속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큐스컬프라는 레이저로 그 안에 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레이저가 그 물하고 지방 흡수가 잘 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그 레이저 흡수가 돼서 바깥으로 이제 짜면 같이 나와요. 물론 다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남아는 있고 이 시술도 스컬트라라든가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 조직이 딱딱하게 자라난 조직 있잖아요. 콜라겐이 과성생된 조직 자체가 줄어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그런 원인인 물질이 제거가 되면은 그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딱딱하게 자라난 조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치료도 해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제거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볼륨은 줄었는데 오히려 뭐 흉터가 더 보인다고 하던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제거하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요 피알루산이라든가 엘란세라든가 스컬트라, 레디어스는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다 그런 거 하나 추천! 모든 필러가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히아루로탄 필러가 가장 이제 안전하긴 한데요. 그것도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이제 유가종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간 부위라든가 이 코 주변 이마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술을 받으실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